네, 반갑습니다. 9월 29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오늘 상승폭이 다 깎아먹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르긴 올랐는데 기분 되게 나쁜 그런 상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오전에 고점 찍고 나서 계속 흘러내리는 게 양상이 좀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주의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은 지지선이라는 어떤 느낌, 그러니까 더 하락하지 않는다 그런 정도의 느낌만 좀 남겨준 것 같아요. 미국장이 이제 선방을 해줘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일단은 상승에 대한 포지션이 확실히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그냥 견제하는 그런 정도의 전략을 유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수급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한 방에 크게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점권에서 매수를 좀 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고요. 자, 이 매수가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을 좋아해서 들어오는 매수가 아니라 공매도의 환매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공매도를 이제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된다면 주가를 더 이상 빼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지선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금융투자라든지 연기금들이 매도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 대형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아쉬웠던 대형주의 방어가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일단은 관망세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 음봉이 쭉 떨어지는 모습이 되게 기분 나쁘죠. 오늘 장중에는 2210까지 갔었는데요. 저가가 2170.14. 그럼 뭐 조금 더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크게 의미 없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분봉 상황 체크해보면 쭉 내려가다가요 12시쯤에 살짝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2200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었는데 거기서 또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연기금들이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일단은 아침에 호기롭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거기서 뭐 팔아먹고 나갈 것이 아니라 일단은 더 유지를 해주거나 뭐 더 매수를 해주면서 외국인하고 같이 좀 이렇게 박자를 좀 맞췄으면은 지수가 빠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은 일단은 연기금이 가장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뭐 지금은 매도다 매수다를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주 뭐 보합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저점권에서 매수를 일단 해놨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매수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올라올 때 팔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일단 5일 이평선을 조금 더 끌어내린 다음에 반등을 치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정도라면 내일 정도 나왔을 때 2200포인트 근접하는 모습까지 5일선에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정도의 에너지만 쓰더라도 5일선 돌파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법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5일선 돌파가 안 됐었죠. 2% 정도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5일선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 쓰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약간은 버거웠을 거다 생각되는 느낌이라 조금 더 이제 이 자리 견제한 이후에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가 낙폭이 더 컸죠. 코스닥은 오늘 3% 넘게 상승했다가 지금 0.18이니까 장중에 변동만 3%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호기롭게 들어가신 분들은 네, 오늘 3% 시장의 변동을 그대로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테고요. 장 후반에 들어가는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69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쭉 밀려서 675까지. 요것만 보더라도 거의 2.78% 정도 되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승 기조가 어느 정도 연속성을 좀 가지면서 이제는 좀 올라가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는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확장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아껴서 대응하세요. 지금 뭐 서둘러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주가가 더 올라간 다음에 매수하셔도 여러분들 전혀 문제 없어요. 아시죠?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주가가 780, 800선 회복하고 나서 나는 그러고 나서 매수할 거야. 그것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냐면 그 시점도 한참 내려간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00포인트 회복하고 나서 매수할래. 괜찮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괜찮은 부분들이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꼭 바닥에서 잡아야지만이 수익이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 올라가는 상승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거, 그리고 중간에 잘라먹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니까 일단은 매수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기다리면 충분히 기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볼게요.
개인들이 오늘 매도를 좀 많이 했어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에다 둘 다 매수했는데 아마도 반대매매, 반대매매가 아니라 그 공매도죠. 예, 공매도 환매에 따른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개인들이 오늘도 막 던졌을 거예요. 주가 반등할 때 던지고, 아침에 던지고, 오후에 또 던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의 물량은 상당히 가벼워지고 있는 반면에 이제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받아가는 그런 매집의 단계들이 완성이 되고 있겠죠. 어느 정도 매수를 해서 하게 되면 주가가 또 반응을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면 위에서 떨어지는 이런 대량 던지는 물량들 이런 것들이 지금 개인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 개인들이 던지는 이런 물량들이 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물량이 다 쏟아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밑에서 받았던 움직임들이 매수로 확장이 되면서 주가를 올려주게 됩니다. 자, 그 자리가 지금 저점을 잡아서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인지는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기관들 움직임 보면은 금융투자가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었던 상황에서 다시 막판에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연기금은 오늘 500억 넘게 샀다가 한 1000억 정도 팔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마이너스 400억으로 뭘 원래 기대도 안 했지만은 네, 그래도 조금 너무한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네, 연기금 진짜 이쯤 되면 니네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도대체 주가 방어를 언제쯤 해줄 것인가. 뭐 연기금한테 바라는 것이 뭐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연기금의 입장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네,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수급 동향에서는 외국인들이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네, 긍정적인 효과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점권 지지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볼게요. 이게 조금 아쉬워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냥 보합 수준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런 모습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카카오, 네이버, 약간 이제 공격받는 종목들이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그죠?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고요. 개인들이 조금 선호했었던 종목들이나 공격받는 종목들이 주가 하락세를 좀 크게 보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들 다 뒤로 밀려버렸네요. 네, 어디가 있어? 크래프톤, 카카오뱅크가 오늘 5%나 밀렸어요. 그래요. 이런 것들은 좀 부담이 좀 되겠어요. 그죠? HMM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형태. 오히려 NC소프트가 올라갔는데 오늘 카카오페이도 떨어지고요. 5만원도 깨졌네요. 네. 이런 모습들은 네, 상당히 보기 좀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일단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계속 변수가 생기고 있다는 거고 개인들이 못 참고 이제 던진다는 얘기죠. 좀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던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나타난 거니까 그것을 받아서 단기적 반등을 만들어 줄 것인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보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어떤 수급 동향이나 이런 것 부분들보다도 개인들의 포지션들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매 양상이 완벽하게 지나가고 나면 주가가 제법 세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요, 네, 에코프로비엠 LNF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네,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요. 게임주들은 오랜만에 그래도 반등을 좀 해줬는데, 뭐, 간에 기분도 안 가는 반등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플러스 나왔다는 게 어디겠습니까? 그죠? 올라갔다는 데 의의를 두고 대응들을 하시면 되겠네요. 시중 상위가 이렇게, 방어를 못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오늘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도 우선 주거나,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등치가 크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만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억대 종목들이 상한가 들어간 모습이고요. 변동성도 매매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위치들입니다. 올라가서 천억대니까, 가격대가 더 낮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요. 중간 단계가 또 많이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상승 포지션이 아침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내리지 않았네요. 3.17% 대유가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률 쪽 볼게요. 하락률 같은 경우는 스펙주들이 오늘 하한가 2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17호 스펙도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이제 스펙주들은 묻지마 투자했을 때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 예선테크가 오늘 낙폭을 크게 키우면서 1등이 됐고요. S맥은 그래도 14%대로 마무리가 좀 됐네요. 좋은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런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고요. 오늘은 마이너스 폭도 3%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정도로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만 놓고 체크하시면은 그다지 내 시장의 충격이 크진 않았을 거다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3% 그 안에 들어있으면 평균적인 거고요. 한 4%대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4%대, 5%대 그 정도도 5%대까지 마이너스는 조금 많은 것 같고요. 4%대 마이너스 정도까지는 그래도 시장의 시류에 맞춰서 흘러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걸 왜 계속 얘기해 드리냐면요.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지 좋은 거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시장이 올라갈 때 모나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고, 또 시장이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올라갈 때는 시장 이상으로 끌어올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보시고요. 자, 오늘 매매 확정된 상황들 좀 살펴볼게요. 오늘 외국인 거 먼저 나와 있네. 외국인 때 보시면 삼성전자가 매도를 많이 줄였군요, 마지막에. 네, 아까 잠깐 전에 보셨던 거는 이제 낮에 자료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었는데 그걸 다 줄이면서 오늘 마지막에 들어온 매수가 삼성전자네요. 그러면은 지수를 방어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죠? 이 1,000억 원 정도 들어온 게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뭐 공매도 환매는 아니었을 것 같고, 환매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이 격차를 좀 줄이거나 시장을 지지하는 역할을 좀 했을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라도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매도가 있어서도 크게 부담될 건 없는 것 같아요. 매수는 KTNG, 하이닉스, 뭐 바이오 로직스 등등등 매수가 들어가 있고, 전통적인 종목들 많이 다뤘네요. 그리고 전략 포인트들이 지금 한국 포스코홀딩스를 지금 매도를 많이 한 모습이고요. 이런 모양새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뭐 그다지 부담이 될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변동성은 어느 정도 나타났다 하더라도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고, 또 매수가 훨씬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은 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요, 인버스, 고버스 매도했네요. 이제 주가가 내려간다는 쪽으로는 이제 포함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바이오로직스나 지금 오늘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많이 진행됐고요. 레버리지 매수가 들어갔네요. 그럼 외국인도 그랬을까요? 외국인들은 레버리지 매도가 있고요. 고버스도 같이 매도 쳤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ETF 쪽은 갖다 집어 던지고요.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으니까 레버리지나 2배씩 나오는 이런 고버스 이런 것들은 집어치우고, 그 다음에 종목으로 승부를 거는 모습. 기관들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매수하고 고버스를 매도하는 모습. 자, 이런 상황이면은 이게 아마 금융투자 쪽 움직임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레버리지 사고 고버스 팔았다. 이러면은 시장이 저점 지지를 거의 확실시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느낌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뭐 물론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수급 동향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관망이었지만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시장은 일단 과매도 국면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반등이 언제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짧게 나왔다가 들어와서 다시 나가든 아니면 세게 나가든 강한 반등이 한번 예상될 수 있으니까요. 그 강한 반등을 좀 기다려서 대응들을 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수를 서두르실 이유는 없어요. 천천히 대응하시면서 느긋하게들 지켜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더 많은 이야기들은 저녁 방송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9시에 무료 방송 진행되니까 또 늦지 않게 오셔서, 오늘 방송 짧습니다. 1시간짜리니까요. 오셔가지고 이야기 들어주시고 또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그런 것들 같이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따가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